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인더 스탁 데니 창립자 한창호입니다. 이번 한 주를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지난 6월 3일 날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요. 오늘은 6월 5일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6월 6일 금요일이 현충일로 휴일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그레일이 딸랑 3일밖에 되지를 않았습니다. 게다가요, 지난주에 미리 말씀드렸지만 종목 선정하는 기준에 조금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 선정 기준의 변화와 정치적 이벤트 그리고 휴일이 끼어가지고요 3일밖에 거래일이 되지 아니하는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조건 속에서 이번 주 포트폴리오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다행히 포트폴리오 성과가요 다른 어떤 주보다도 아주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포트폴리오 운영 결과 좀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운영하게 될 포트폴리오 선정 결과와 그 선정 과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준비한 그 PPT를 같이 보시면서요. 이번 주 그 포트폴리오 운용 결과를 같이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포트폴리오 수익률은요. 1.83%입니다. 목표로 했던 1%를 훨씬 뛰어넘는 그런 수익률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높은 수익률을 가져오게 된 거에는요, 몇 가지 요인이 작용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그 종목 선택하는 기준을요, 몇 가지 좀 변경을 했습니다. 하나는 볼린저 밴드의 그 상하 그 밴드 폭을요 2.5 2시그마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시그마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5 시그마로 확대를 하였고요. 그리고 유니버스 자체를 코스피 200뿐만이 아니고 코스피 150 종목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현대모비스, LG생활건강, 롯데 정밀화학은 그 코스피 200 종목에서 선정이 되었고요. 데보시스트, 프로비스, 디어유는요 그 코스닥 150 종목에서 선정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6종목을요 그 예약 주문을 통해서 매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매입을 하고 월요일날 장이 딱 열리니까요 이 세 개 종목하고 이 세 개 종목이 전혀 다른 유니버스에서 우리가 선정을 했기 때문에 그 종목 간의 움직임의 특징들도 너무도 달랐습니다. 코스피 종목하고요, 코스닥 종목하고 성격이 상당히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6월 2일 날 월요일 현재에 이 코스닥 150에서 선정된 이 세 개 종목은 전부 플러스 수익을 다 내어서요, 상당히 많은 1% 넘는 수익을 냈습니다. 근데 이 세 개 종목은요, 코스피 200에서 선정한 이 세 개 종목은요, 동시에 다 마이너스 수익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도저히 이 6개 종목을 한 방향으로 움직임을 유도해가지고 1% 수익률을 내게 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상당히 좀 어려운지 않을까 하는 결론에 도달해가지고요. 요 세 개 종목을 두 개의 포트폴리오로 나누어서 관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일단 요 세 개 종목은요 플러스 수익을 냈고 포트폴리오 수익률 자체가 1%를 넘어섰기 때문에 이 세 개 종목은 6월 5일날 다 매도를 해가지고요 수익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요 세 개 종목은요 그 다음 날이 그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휴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시장이 상당히 좀 좀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하는 건 예상 기대하에서요 그대로 그냥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다행히 6월 4일 날요 시장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요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LG생활건강하고 롯데정밀화학은요 상당히 만족스러운 결과를 냈는데 현대모비스가 월요일 날
이게 어떤 공매도 공격이 들어간 지 상당히 많이 추락을 했었습니다. 추락을 해가지고 거의 뭐 마이너스 3%에 근접하는 손실을 냈고요. 그리고 그게 6월 4일 날도 완벽히 그 손실을 회복하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LG생활건강하고 롯데정밀화학은 일단 1%를 훨씬 넘어서는 그 수익을 냈기 때문에 6월 4일 날 처분을 했고요. 6월 5일 날 현대모비스가 기다린 때에 대한 보답으로 이게 또 상당히 많은 수익을 냈습니다. 그래가지고 6월 5일 날 현대모비스를 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래가지고요. 결과적으로 현대모비스가 좀 가장 오래 기다렸지만 가장 많은 수익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날 그 5주차 포트폴리오 매입 총액은 359만 2,400원이었고요. 그리고 총 수익은 72,9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매매 비용은요 7,121원이었고 그래서 총 수익에서 매매 비용을 자감한 순이익이 65,779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입가 대비 순이익의 비율이 1.83%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83%가 나온 거는요. 어떤 종목 선정의 기준을 해서 볼린저 밴드의 상하폭을 좀 확대해 가지고 최근에 주식이 상당히 많이 좀 주가가 많이 빠르게 상승하지 않았습니까? 빠르게 상승한 거를 종목 선정에 충분히 반영했다는 점이 상당히 뭐 크게 그 수익률 향상에 도움이 되었고요. 그리고 유니버스 자체를 또 확대하니까 좀 더 다양한 종목들을 선정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 그리고 월요일 하루 만에 포트폴리오를 처분한 게 아니고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운영한 결과 이렇게 수익을 좀 무르익게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드린 거죠. 그게 이번 주에 이렇게 높은 수익률을 가져오게 된 큰 그 요인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요, 지난주 선정하는 방법하고 동일하게 볼린저 밴드 폭을요, 플러스 마이너스 2.5 시그마로 역시 확대했고요. 그리고 유니버스 자체도요, 코스피 200 그리고 코스닥 150 이 두 개의 유니버스를 합쳐서 종목을 선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150에서는요, 두산 한국금융지주 그리고 영원무역홀딩스를 선정했고요. 그리고 코스피 150에서는 YG 엔터테인먼트, 네오셈, 네이처셀 이렇게 선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매입 시점은요. 매입 시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종목이 일단 선정되고 나면 대단히 빠르게 매입을 해버리는 게 포트폴리오 운영면이나 또는 수익률 관리 측면에서 상당히 좀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그 잠정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요. 일단 오늘이 6월 5일입니다. 내일이 6월 6일이 금요일이 휴일이기 때문에 6월 5일 날 우리 국내 데이터는요. 다 수집을 해가지고 스톡 DNA를 추출하였습니다. 스톡 DNA를 추출했고 홈페이지에요. 6월 5일자 기준 스톡 DNA를 이미 업로드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서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대체 거래소의 애프터마켓에 바로 들어가 가지고요. 이 KRX 종가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그 애프터마켓에서 요 종목들을 다 매입을 했습니다. 6월 온라인 매입을 했는데요. 두산인 경우에는 KRX가 54만 9천원이 종가였는데 대체거래소에서 한 6시에서 7 사이에 이 종목을 매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비싸게 55만 1천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금융지주는요. KRX 종가가 11만 4,100원이었는데 대체거래소에서요 11만 3,900원까지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매입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영원무역홀딩스도요. 이 대체거래소 KRX가 12만 5,200원이었는데
요 영업무역홀딩스는 그거보다 조금 비싸게 125,400원에 대체거래소에서 매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총 8주를 매입하려고 했는데 대체거래소에서요 물량이 7주밖에 없어가지고 7주만 매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YG 엔터테인먼트도요 KRX 종가가 87,400원이었는데 KRX 종가에 YG 엔터테인먼트를 매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네오셈 같은 경우에는요 KRX 종가와 같은 9,630원에 매입을 했고요. 네이처셀 같은 경우에는 KRX 종가가 26,7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26,600원에 8주를 매입을 했다가 이 가격이 네이처셀이 뚝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26,450원에 다시 10주를 매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나중에 뒤쪽에 엑셀 시트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지만 두산 한국금융지주 영무역홀딩스 YG 엔터테인먼트 여기에는 일단 그 종목당 100만원씩을 배정을 해가지고 매입을 했고요. 네오셈하고 네이처셀은 종목 선정 기준에서 이게 사실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공매도 공격 위험이 상당히 좀 높은 종목이었거든요. 다른 기술 지표 점수는 상당히 좋았는데 공매도 공격 위험이 좀 높아가지고 이거를 그냥 사지 않을까 또 살까 망설이다가 너무 또 위험 요소를 제거해버리면 포트폴리오 수익률을 좀 높이는데 지장이 될 것 같아서요. 조금 리스크 테이킹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네오셈, 네이처셀은 공매도 공격 위험이 다소 좀 높음에도 불구하고 매입을 하기로 결정했고요. 다만 그 매입 그 비용을요 각각 50만 원씩 배정을 해가지고 매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투자 한도는 500만 원을 내에서 한도 내에서 매입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는 각각 100만 원씩, 요거는 각각 50만 원씩 해가 총 500만 원 예산으로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였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렇게 종목 선정을 어떻게 하였는지 그 종목 선정 과정에 대해서 엑셀 시트를 가지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포트폴리오 종목 선정할 때 사용한 엑셀 시트입니다. 먼저 두산은 한번 살펴보면요. 볼린저 밴드 그 기준은 잘 통과했습니다. 근데 스토캐스틱에 들어가서요. 약간 좀 이게 애매한 구석이 있었습니다. 왜냐면 스토캐스틱은요. 가매입 상태에서 그 K 곡선이 D 곡선을 뚫고 내려가면 가격 역전이 일어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은 제거를 하거든요. 근데 이 두산 같은 경우에는요. K 곡선하고 D 곡선이 거의 붙어 있는 참 애매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냥 제거를 할까 아니면은 일단은 좀 막 이 차이가 그래도 미미하지만 K 곡선이 D 곡선보다 약간 좀 위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체크만 하고 넘어갔습니다. 근데 다행히 다른 기준들은요, 두산은 무사히 잘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산은요, 이번 주에 포트폴리오에 편입시키기로 하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밑에 이 한국금융지주하고요, 영원무역홀딩스도 두산하고 역시 똑같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스토캐스틱 기술지표 분석을 했을 때 이것도요 좀 결과가 애매했습니다. 그냥 K곡선하고 D곡선이 상당히 붙어 있는데 그래도 K곡선이 D곡선보다 조금 위에 있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조금 위험을 리스크 테이킹을 하고서요 요 종목들을 선정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코스피 150 종목에서는요. YG 엔터테인먼트는 하여튼 모든 기술적 지표 분석을요 다 통과를 했는데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요 대차거래 잔고를 살펴보니까 최근에 좀 약간 빠른 속도로 대차거래 잔고가 좀 증가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또 약간 위험하지만 일단 그게 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증가를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요거는 그냥 체크만 했습니다. 그리고 네오셈인 경우에는요, MECD 조건을 간신히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요, 동그라미를 주지 못하고 체크를 했고요. 그리고 방향성 부분에 있어서도 요거는 조금 문제가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요, 공매도 부분을 체크를 해보니까 이거는 너무 빠른 속도로 대처거래 잔고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요, 요 종목을 사실상 제거를 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너무 이런 종목들을 많이 제거를 하고 나니까 그 선택할 종목들이 너무 적어가지고 수익을 올리기에 조금 어려움이 발생할 것 같아서요. 요 종목을 일단 그 매입 비용을 좀 줄여가지고요. 그 포트폴리오에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네이처셀 같은 경우에는요, 다른 기술 지표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 방향성 예측 부분에서 약간 좀 위협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까지는 그래도 그럭저럭 괜찮았는데 공매도 공격 평가를 해보니까요, 최근에 너무 빠른 속도로 대처거래 잔고가 증가를 했습니다. 역시 네오셈하고 동일한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참 어떻게 해야 될까? 대처거래 잔고가 급격히 증가를 한다고 해서 반드시 공매도 공격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공매도 공격 위험은 좀 증가를 하는 거고요. 근데 그걸 거꾸로 생각하면 공매도 공격을 할 정도로 이 종목들이 상당히 매력적으로 보였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그 다음 월요일 날 그 빠른 속도로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뭐 적절히 수익을 취하고 공매도 공격이 들어오기 전에 빠져나오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나름대로 전략을 가지고서요. 네오셈하고 네이처셀도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자, 이번 그 6주차 포트폴리오 구성 과정에 대해서요. 다소 리스크 테이킹을 하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였다는 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요. 오늘이 6월 5일입니다. 목요일 현재에 이 포트폴리오들을요. 미리 다 매입을 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음 6월 6일이 휴일이고요. 또 주말에 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미리 매입을 다 해버린 이유는요. 뭐 6개 종목이 선정되고 나면 어차피 그 종목들이 다음 주에 상승할 거라는 가정하에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만일 선정 과정에 크게 문제가 없었다면 월요일 날 이게 빠르게 상승할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요 6월 5일 날 목요일 현재의 종가가 다음 주 월요일에 저가 근처에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믿음 하에서요 미리 종목들을 다 매입을 하였습니다. 이런 믿음이 좀 긍정적으로 작용하기를 기대하면서요. 다음 주에 좋은 결과를 가지고서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일과 주말 잘 보내십시오.